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한 드라마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40이 되면 서울에 집이 있거나 마당이 있는 집, 그리고 아이는 둘쯤 있을 거예요. 운이 좋으면 내 이름으로 된 책도 하나 있고요. 40이면 안정될 거라 믿었는데 정작 40이 되고 보니 일과 건강,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착착 돌아가는 건 없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20대, 30대를 살아왔건만 왜 유독 나만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걸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4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한탄 해보셨을 텐데요. 최악의 경제 불황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막막한 분들, 급변하는 세상이 두려운 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나답게 살고 싶은 40대들에게 인생 후반전을 위한 이야기 전해주실 국민 멘토 모셨습니다. 오늘은 김미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김미경 하면 모르시는 분들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스타 강사이자 17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죠. 최근에는 NKYU 학장으로도 활약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엄청 팬이에요. 모시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MKYU, 이게 네. 어떤 활동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MKYU는 MK라는 이름은 제 이름이에요. 미경. 네. 그리고 Y는 U, 그러니까 MKNU University라고 이게 이제 정식 대학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대학의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은 주로 다 3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부하는 곳이고요. 네. 이제 이게 생겨나게 된 배경이 사실 저는 디지털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했었어요.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3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오프라인에서만 강의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6개월 동안 정말 통장의 영원. 힘드셨죠. 그러니까 아무 4명 이상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릴 수가 없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설마 이게 1, 2개월 하다 말겠지 했는데 6개월이 지나가니까 야, 이게 만약에 1, 2년 간다 그러면은 내 직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오프라인이 없어지면 그럼 다른 땅은 없나? 봤더니 새 땅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디지털 세상이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지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모든 컨텐츠, 그리고 저만 가면 안 되잖아요. 내 팬들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팬들에게 디지털 공부를 시켰어요.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MKYU고 지금은 약 8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죠. 와, 이게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강연을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강연을 보고 들어와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이제 같이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의 특징이 웬만한 SNS는 다 선수들입니다. 아, 빠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립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자기의 컨텐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하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서 이 얘기부터 좀 짚어봤는데 사실 강의 경력이 30년. 네.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보면 1세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처음 강의의 길로 들어서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맞아요. 지금 30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지났는데 대단하세요. 제가 이제 29살 때부터 강의 시작했어요. 일찍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딱 59이니까 이제 30년이 딱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한 건 저는 강의라는 직업이, 강사라는 직업이 뭔지 몰랐었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이제 음악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음악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피아노 한 대 갖다 놓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아, 학원 운영하셨던 거예요? 학원이라기보다도 집에서 교습소. 개인 레슨, 교습소 같은 거죠, 진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한 20여 명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대출을 얻어서 이제 학원을 차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학원 경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경영도 안 해봤죠. 엄마들 상대도 많이 해본 것도 아니죠. 월세도 내야지, 은행 이자도 내야지. 정말 20대 후반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제가
피아노 학원에 나가서 새벽에 나갔어요. 새벽 4시 반에 피아노 학원에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유는 걱정과 염려가 저를 거기로 4시 반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학연 경영을 잘할 수 있지? 되게 집중하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떠오른 게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레슨비 봉투를 보낼 때 빈 봉투만 보낼 게 아니라 내가 엄마들한테 아이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테니 아이들이 하고 나서 무엇을 했고 얘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써서 주자. 야, 학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셨겠는데요. 네,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럼요. 그로 인해서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랑 교습소 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가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뭔가 성공 스토리 사례가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게 제 첫 강의예요. 그래서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당연히 거절했겠죠. 너무 무서우니까요. 걱정되고 떨리고 그러실 수 있죠. 100명 앞에서 무슨 강의를 하며 1시간을 어떻게 사람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으며 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계속 전화가 와서 나갔는데 그때 강의 주제가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배짱 좋은 철학적인 제목이었어요. 궁금합니다. 새벽 4시 반의 비밀. 4시 반에 일어나서 본인이 하셨던 그 네. 고뇌와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했고 엄마들에게 편지를 왜 쓰게 됐고 그 편지를 쓰는 동안 제가 진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아이를 다음 달에 또 써야 되잖아요. 쓸 말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때 강의를 했잖아요. 세상에 연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면서 이까짓거 해서 내 뭐가 되겠어? 나 요새 왜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고생이야? 나 왜 이것까지 해야 돼? 근데 그것까지 한 게 10년 후에 다 실체가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몸이 있어서 10년 후에 가야 내가 이러는 걸 보는 거예요. 기어이. 근데 이미 지금 한 노력이 10년 후에 다 실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냐면 강의할 때 되게 편안하게 강의해요. 엄마 상담 하도 많이 해서. 책 쓸 때 술술술 썼어요. 애들 편지 하도 많이 써서. 이게 다 좋은 자양분이 된 거네요. 네,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사가 됐어요. 29살 때부터. 지금 보면 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셨다 얘기했는데 이게 요즘 참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네. 굉장히 유행하는 챌린지 중에 하나예요. 네, 뭔가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3시간 온전히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자기의 시간을 쓰는 거죠. 그걸 네. 이미 실천을 하셨는데 이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미 체감하셨죠?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건요. 기상 연습이 아니고 나를 들어올리는 연습이에요. 아침 시간은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탄생을 의미하고요. 밤에 잠자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나의 탄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그것도 매일 연습하느냐 엄청 중요하죠. 누가 막 깨워서 억지로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왜 일어났는지 모르면 왜 회사 가는지 모르고요. 왜 밥 먹는지 모르고요. 내가 왜 하루를 열심히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하루를 산 것과 아는 하루를 산 게 되게 달라요. 기상 연습이 아니고 나의 몸과 나의 뜻을 들어올리는 연습이죠. 이게 연습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미라클 모닝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잠자지 않으면 미라클 모닝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숙면을 잘 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3~4시간 자면서 계속하면 몸이 상하고 정신이 이렇게 mak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일찍 자는 거. 그러니까 아침 미라클 모닝은 사실은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충분한 수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마 그게 그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쭉 들으면서 저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지금은 성공한 스타 강사시지만 긴 무명의 시절을 또 겪어오셨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저를 TV에서 보고 네. 또 이렇게 많이 저에 대한 인지를 갖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요. 최근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한 45 이후에 제가 TV에 나갔거든요. 그러면 강연을 29살부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15년 동안 여러분은 저를 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대부분 다 기업체 연수원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TV에 나타난 거는 그 다음부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청중을 모으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15년 동안은
그러니까 거쳐야 될 모든 과정을 거쳐야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탁 나와서 완성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완성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15년 동안은 저도 안 해본 강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안 만나본 청중이 얼마나 많으며 네. 내 입에서 나가지 않은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갈 때 반은 실수, 반은 주워 담아야 돼요. 또 청중도 만나서 반은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반은 저에 대해서 뭐야 생각해요. 참 녹록지가 않네요. 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반과 남들이 피드백으로 채워지는 반이 이렇게 서서히 만나요. 그러는 동안 한 15년이 흘러가요. 되게 사실 그건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선생님께서는 학창 시절에는 좀 어떤 학생이셨어요? 되게 눈빛이 막 반짝반짝이는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하게 놀았죠.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창조적이게. 창의적이었고 네. 일단 고집이 되게 세고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남들이 하는 그 고리타불한 조언 같은 거라고 생각되는 건 내가 판단하기에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미경아 청주에서 학교 다녀. 우리 집이 이제 증평이니까 청주에서 통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가면은 자취방 얻어줘야지 돈이 네, 많이 유학해야 들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청주에서 학교를 다녀라. 학교 선생님을 해라. 막 이랬거든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학교 선생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나는 학교 선생님을 못해. 왜냐하면 같은 복도를 같은 학생들과 이렇게 같은 슬리퍼를 신고 계속 걸어 다니는 걸 나는 못해. 엄마 나는 지루한 직업을 못해. 엄마가 날 잘 모르지 키웠어도. 어머님 내가 가장 널 잘 알지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모도 다른 육체를 내 육체보다 더 잘 안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본인 육체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해결을 못 하는데 맞아요. 남의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30년 어리다고 해결돼요? 맞는 절대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양장점 하느냐고 바빠서 내 생각 안 하지. 내 생각을 하루에 한 번도 깊게 안 하는 사람이 왜 내 진로를 결정하지? 그리고 엄마 두 번째, 엄마가 나 똑똑하라고 가르쳤지. 내가 엄마보다 똑똑해. 책도 많이 읽고 미래도 알고. 근데 왜 엄마가 내 미래를 결정하지? 내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서울로 왔죠. 네, 학창 시절에 선생님 말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게 대입 시험에서 네. 수학이었나요? 뭐 5분 만에 찍고 잤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상상이 되지는 않는데 공부 되게 잘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의 흑역사고 자랑은 아닌데요. 수학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막 X가 막 이동하고 X 앞에 막 숫자 붙고 막 그다음에 이상한 파이 같은 거 붙고 막 원뿔 도형 내고 네. 저는 역사, 세계사, 텍스트로 된 걸 이해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보태는 건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수학 과학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과 쪽에 조금 취약하셨군요. 수학을 공부해야 말아야 되냐 하는 귀로에 섰어요. 왜냐하면 음대를 가려면은 음대 입시 과목이 4과목이나 돼요. 이걸 다 공부하려면 시간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가 선택이다. 수학을 버리자. 내가 수학에 드는 시간을 버리고 차라리 음대 공부를 해서 다른 걸로 학력고사 점수를 채우고 그래서 수학을 한 번호를 찍기로 했어요. 안 풀 수는 없잖아요. 전략적 사고를 하신 거군요, 나름. 1번에다 한 번호 딱 치니까 25점이 나와요. 그건 어쩌면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대를 가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문제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학부모님도 많고 학생분들도 많을 텐데 뭔가 한국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되게 오래 커야 되는 거 아시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강아지는 몇 개월만 사냥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동물들은. 네. 이 동물들은 포유류들은 몇 개월만 가르치면 지가 알아서 물고기 잡아먹고요. 지가 알아서 살아요. 그래서 부모를 몇 개월 만에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거의 20년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격이라서 그래요. 인격은 인격체들 수억 명이 있는 세상으로 애가 나가려면 네. 인격이 돼야 인격을 상대하고 먹고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 인격이 갖추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 인격들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당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거래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20년을 가르치는 게 그게 교육의 역할이 그게 꼭 암기일까요? 근데 우리는 대학 입시만을 네. 최종 목표로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암기도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인격 세상이 시험을 자꾸 보거든요. 이거 커트라인 넘어와. 그래서 널 뽑아줄 거야. 근데 세상에 시험을 봐서 뽑아주는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먹고 사는 공동체가 많을까요? 각자 먹고 사는 공동체가 많을까요? 각자 먹고 사는 공동체가 많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파트로 선생님의 유년기 시절 이야기들 하나하나 나눠봤습니다. 네, 올해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신간을 내셨습니다. 마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앞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인생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서평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40대를 위한 책을 내셨다라고 네. 하는데 왜 하필 40대인가요? 궁금합니다. 마흔이 제일 중요한 나이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나이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59세쯤 이렇게 와 보니까 아, 인생의 정점은 이쯤의 나이구나. 근데 많은 그 마흔들이 착각을 하는 게 돈도 많을 거야, 충분할 거야, 집도 있을 거야, 맞아요. 애들도 다 컸을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어느 정도 이뤄놨을 거야. 그래서 49세쯤 됐을 때 거의 은퇴하고 50부터는 유유자적 살아갈 거야. 근데 막상 45을 한번 이렇게 까보면은요. 일단 애는 12살에서 15살밖에 안 돼서 애들 다 사춘기라 아주 미치고 팔딱 뛰게 엄청 힘들어요. 네. 자, 그다음에 집은 대출이 왕창 껴있는 상태로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15년 이하라고 하는 거는 기초 인프라에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 몇 번 하면서 온 정도죠. 커리어는 어때요? 직장에서 완전히 완성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 중간 정도밖에는 와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혹은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는 이상하게 나를 압박해요. 마흔이면 다 되어 있을 것 같고 엄청 어른일 것 같고 막. 어른일 것 같고 그리고 옆에 비교해봐도 마흔은 어떤 사람들 보면 많이 이룬 것 같고 막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40이 자꾸 빈털터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돈도 못 모았고요. 직장에서도 이제 몇 년이나 더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룬 거는 별로 없어요. 원래 마흔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반만 이뤄야 되는 나이예요. 집도 반만 사면 되고요. 커리어도 반밖에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반밖에 안 클 거예요. 다시 힘을 내야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되게 재밌는 게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한국인 중위 나이가 발표됐어요. 중위 나이가 뭐냐 하면 한국인 전체를 놓고 딱 중간 나이가 언젠지 몇 살인지 보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인 중위 나이가 한 29세 정도 됐다는 건 그때 30대 근처가 가장 역동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45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100세를 사니까요. 맞아요. 수명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내가 나의 정서적 나이가 돼요. 너무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50대는요. 마치 33처럼 생각하고 살고 꿈꿔야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즘에 42살 얼마나 어려요. 이게 마흔이 완성이 아니고 50대 후반이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정서적 나이를 생물학적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오히려 이게 활력 있는 나이고 그때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나이인 거예요. 부록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마흔을 이제 부록이라고 하는데 세상 일에 정신을 뺏겨서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이 흐릴 일이 없게 되는 나이다라고 해서 부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주변의 40대 분들 보면 오히려 우울 혹은 그런 슬픔을 느끼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40대가 되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걱정이나 고민들 앞서서도 몇 가지 짚어주시긴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기대가 40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이 되면 뭔가 다 완성됐어야 돼. 네. 나는 완전히 뭔가 이루는 사람이어야 돼. 여기에서 오는 압박이 되게 큰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상상했던 마음과 네. 내 현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괴리가 너무 심한 거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죄책감으로 가져가는 거죠. 내가 못해서 그래. 나만 이럴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또 40대가 되게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40대는 안 그런 것 같아. 제가 정말 단언하건대 모든 사람들의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이 안에 생사화복이 있고요. 생로병사가 있고요. 다 이 안에 희노애락이 들어있어요. 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 소리가 남과 동시에 손바닥이 아프듯이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건 나머지를 못 돌봤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뒤로 한 번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요. 네.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하나고요.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서 내가 몰입해서 무엇을 잔뜩 이뤄놓잖아요. 네. 그만큼 망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정이라 불러요. 밖에는 이걸 안 보여주죠. 이뤄놓은 것만 보여주면 네.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우울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다 안고 살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될 거, 불안감은 정상이다예요. 나만 불안한 거 아닙니다. 아침마다 조금씩 불안하고 조금씩 힘들고 그러다가 하루 지내고 나면 휴 하고 다음날 또 살고. 근데 내 불안감을 예쁜 아이가 와서 조금 이렇게 재롱 떨면서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끼리 살아나가다가 보면 많은 것들이 해결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 가정 내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보고 비교하면서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래?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쉬운 불행은 우리 집 불행이에요. 왠지 아시죠? 겪어서요. 적응돼서요. 그러니까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시되 두 번째 절대로 또 40대에게 꼭 하시면 안 되는 게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 비교하지 많이 말고 하시더라고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아까 40이 뭐라 그랬어요? 17살 빼면 몇 살이에요? 애기예요. 23살밖에 안 됐어요. 네. 실제로 마흔은 23살처럼 꿈꿔도 됩니다. 다 새롭게 시작해도 되는 나이예요. 100세까지 가니까요. 우리가 50대, 60대에도 충분히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흔을 인생 시계로 보면 24시를 100살로 봐요. 네. 태어난 게 0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24시, 그러면은 12시가 됐을 때 50이죠. 네. 그럼 마흔은 오전 11시죠. 인생 시계로 봤을 때 점심도 못 먹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마흔에 내가 60, 70까지 해나갈 수 있는 뭐가 되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디깅러가 되시면 돼요. 디깅러. 디깅이 뭐냐면 회사에서 디깅 하잖아요. 땅 파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만 파고 다른 땅을 안 파서 다른 땅이 개간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땅을 파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혹은 회사 끝나고 나서 내가 진짜 나이 70, 80까지 이 일을 해도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지금만큼 회사가 주는 명함 없고 이렇지만은 내가 주는 자부심이 있는 그 어떤 거를 미리 10년 정도 조금씩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자기 개발인 건가요?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현재의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래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조금 편편하게 개간해 놓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20대 때 이 회사 들어오려고 이 땅에 들어오려고 공부로 이 땅을 개간해서 여기서 먹고 살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땅도 내가 개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땅은 옛날이랑 종목이 달라요. 열심히 공부해서 외웠다고 누가 날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네. 내가 내 땅을 개간해야 되죠. 그러니까 디깅러가 돼야 돼요. 계속 들이파서 뭔가 이렇게 내가 취미로 시작했는데 한 10년 했더니 10년 취미면요. 다 옆집 스승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옆집에 100명만 가르칠 수 있으면 먹고 사는 걸 우리가 커뮤니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디지털 세상이라 훨씬 더 가능해졌습니다. 맞아요. 아주 쉽게 자신만의 땅을 오프라인과 디지털 세상에 같이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같이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런 걸 그 피지털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플러스 디지털. 요걸 잘 연결시킬 준비를 직장 다니면서 해요. 요새 왜 워라밸이라 그래서 함부로
밤 시간, 주말 시간 회사들이 침범할 수 없게끔 네. 제도적으로는 뭐 성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일주일에 6시간을 나를 위해서 누구든지 낼 수는 있어. 맘먹으면. 사실은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맞아요. 아마 그 개간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 아닐까 싶은데 리얼미라고 해서 네. 지금 55세라는 나이에 영어 공부에 또 도전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는데 영어로 강의도 하셨다면서요. 아, 그 영어로 강의한 거는 이제 되게 얼떨결에 네. 이제 준비도 하나도 못 했는데 교수님이 한번 나와서 해봐라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입에 떨어지시던가요? 참 쉽지 않잖아요. 안 떨어질 수 없었어요. 라이브였어요. 아, 그래요? 제가 멈추면 큰일 나는 거라 방송사고군요. 그냥 아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된 건 뭐냐면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어떤 꿈, 종목 이런 걸 나한테 되게 주고 싶어요. 나는 나한테 선물 주는 걸 좋아해요. 증평에서 서울이라는 선물을 주고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라는 선물을 주고 이렇게 내가 나한테 선물을 주고 그걸 나랑 같이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3명이 있어요. 리얼미 시간에. 오늘도 아침에 저는 항상 5시에 일어나요. 네. 일어나면 6시까지 1시간 동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는 그걸 BOD라고 부릅니다. 뭔가요, 그게? being, 존재와 대화하기, organizing, 기획하기, doing, 집행하기. 그래서 철학자와 기획자와 집행자가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1시간 동안 해요. 그러면 존재의 시간에는 내가 어제 잘못한 게 뭐 있지? 어제 내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못한 거 뭐 있지? 내가 만약에 6개월 안에 가면 반드시 사랑한다고 말하고 처리해야 될 인간관계 뭐가 있어. 그럼 그런 걸 써요. 그걸 오거나이징해요. 다이어리에다가 써요. 5시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 뭐 이런 거 다 써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30년간 써왔고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마주하지 하는 시간이 리얼미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BOD 시간이기도 해요. 그걸 계속 해 나가는 게 저의 이제 습관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행동한 게 내가 돼요. 그게 진짜 사실은 되게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40대 분들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네. 뭘 배우기에 내가 참 늦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뭐 40대는 말씀하신 대로 나 혼자 독신의 몸이 아니잖아요. 남편도 있고 뭐 아이도 있고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네.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하지 말고 시간과 공간은 마음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아주 순간적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만 보고 있잖아요. 안 돼. 나는 40이야. 나이 너무 많이 먹었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네. 봐요. 근데 자, 싹 봤더니 어머! 여기 기자집이 있잖아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못 본다니까요. 이걸 시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40에 시선을 바꾸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없던 시간이 생기고요. 없던 공간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시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가져갈 시간이 없어요. 아이,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데 그걸 따라가요. 내 그러니까요. 시선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템포, 내 리듬, 내 속도,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료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인생의 목표는 나를 남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안에서 나를 남되게 하는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쫓기고 불안하고 나를 나되게 할 때 적은 돈으로 나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된 성취가 나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되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표라면 그 정도의 시간은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녁 시간이 안 되면 아침 새벽 시간이라도 반드시 1시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 두 번째,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인간은 공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그럼 어디서 해야 그래서 될까요?
아주 작은 책상이라도 좋아요. 요만 해도 내 거잖아요. 네. 아주 작은 책상이라도 내 책, 내 다이어리, 내 차 한 잔 올려놓을 수 있는 내 몸과 이렇게 딱 맞는 공간 하나를 집안 어디야라도 만들 것. 그래서 마치 그 리추얼 같은 거거든요. 앉으면 얘가 와서 너 왔니? 이럴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나가세요. 자, 끝으로요. 이 두 번째 꿈을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절대 비교나 부러움으로 시작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시작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준비 기간이 뭐냐면 그게 공부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나는 우선 나를 탐색해야 되겠죠. 네.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난 한 30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하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걸 보기 위해서 다양한 걸 보셔야 돼요. 40대 분들이 새로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죠? 슬프네요. 7살 같지? 엄마 난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15살짜리한테. 야, 넌 꿈이 뭐니, 이거? 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15살짜리도 뭔가 많이 보고 외부 충격을 받고 내부 자극, 외부 자극을 안 받으면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되잖아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요. 근데 45살도 똑같아요. 애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탐색하면서 자극을 받아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로부터 테스트하는 준비 기간이 한 1, 2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로부터 나에게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챙겨보면서 나의 40대를 준비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AI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분들 많습니다. 40대 이상인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AI로 인해 생겨나는 전반적인 디지털 테크에 뒤처지는 분들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 아마 선생님께서 많이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 아주 굉장히 가까이서 제 자신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겁을 먹어요. 네. 기술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나는 뒤처진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기술은 저 혼자 아무 리딩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꼭 필요한 건 거죠. 네, 사람이 기술이 필요해서 기술한테 이 기술 필요해라고 말한 거고 기술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기술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개인보다 너무 빨라요, 지금. 아, 맞아요.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그쵸, 급변하죠. 30대인 저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외부로 한번 보자고요. 예, 오프라인은 그냥 땅으로 보지만 디지털 세상은 외부로 표현하는데 웹 1, 웹 2, 웹 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웹 1이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검색만 했던 시대. 지금 우리가 웹 2의 끝에 살고 있어요. 웹 2의 시작은 서로가 소통을 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고 사람들끼리 모여드네. 그러니까 플랫폼이 형성됐고 여기에 광고 시장이 형성됐고 근데 대기업이 광고해서 그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당신들끼리도 돈 벌 수 있겠어요. 우리 결제 시스템 붙여갖고 당신 글 읽고 이 사람이 좋아요 부르면 가다가 돈 받아가고 유튜브처럼 네. 당신이 영상 올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광고를 끼우면 그거를 쉐어하고 이런 식의 지금 현재는 완전히 웹2의 경제 플랫폼의 끝쯤 와 있어요. 네. 이거 만족하세요? 아니요. 인간은 늘 발전되는 걸 원해요. 그렇죠. 젊은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플랫폼 세상에서 플랫폼 회사들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개인이 검색하면 우리 디지털 노동한 거잖아요. 검색도 노동이잖아요. 이거 당연히 수익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그게 웹3 세상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고. 그래서 네. 메타버스는 경제 생태계예요. 그냥 3D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기초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 그 안에서 보여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는 어디쯤 와 있지? 아, 웹2 끝에 와 있구나. 웹2 끝인데 나는 이 웹2 생태계에서 돈 버는 일은 못하고 계속 쇼핑을 디지털 쇼핑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하면서 돈 쓰는 일만 해. 근데 돈 쓰는 것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천천히 올 줄 알았더니 이게 AI 때문이에요. 네, 챗 GPT가 딱 등장하면서 네. 정말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AI를 직접 경험하고 20년 이상 공부하신 박사님들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갈 줄 알았는데 대화형 생성형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AI가 뭐예요? 지금 휴대폰 안에 다 AI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쓰는 뭐 어플도 그렇고요. 다 AI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건도 추천하고 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AI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제일 불안한 게 우리의 직업을 뺏어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뺏어간다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모든 직업은 AI와 협업을 통해서 두세 배 정도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 생산성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은 사회가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생산성이 두세 배 높아지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도태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공부하면 될 텐데 왜 도태 쪽으로 쓰러지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개예요. 근데 AI가 어려워요. 그러면 AI를 연구해서 AI를 개발하는 사람은 대학에서 배워야 되지만 우리 휴대폰 쓰는 거 어려웠어요? 아니죠. 하다 보니까 되고 우리가 쓰다 보니까 되고. 그렇죠. 근데 네, 필요에 의해서 도전하지 사용하게 않았죠. 되죠. 휴대폰 어플에서 돈 보내는 거, 금융에 도전하지 않았죠. 물론 5번 정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10번만 하면 다 누르다 보면 되는 게 휴대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네. 우리가 뭘 개발해야 되는 건 없어요. AI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학습을 해서 이쪽 경제 생태계에 속할래 아니면 안 속할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을 무슨 수로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네. 만약에 경제 인구로부터 완전히 난 벗어난 사람이다. 무인도 가서 살아야죠. 그러면.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네. 만약에 요즘 막 지역 소멸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뭔가 아버지 방앗간을 다시 멋지게 할 수 만들었어. 있죠. 무슨 수로 홍보할래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홍보할 때 인원을 3명 정도 마케팅 인원 뽑아야 돼요? 아니요. 1명만 뽑으면 디지털 생산, AI 생산성 툴로 이미지서부터 그렇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왜 미래 역량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눌러야 산다. 눌러야 그냥 눌러. 아. 눌러. 괜찮아요. 누르다 보면은 그냥 다 뭐 메시지도 가고 네. 뭐 편집도 할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경제 생태계 일원도 될 수 있고 지금 웹2에서 포기하지 않으셔야 웹3 세상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단어가 어려워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보면 운전 같은 것 같아요. 운전도 맞아요. 초창기에는 힘들지만 지금 뭐 그냥 바로바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운전 오래 하면.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 디지털 세상에서 40대 이상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야 할까? 일단 눌러라라고 네.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공부는 좀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책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40대 분들이 디지털 세상에 대한 공부를 어디서 하지? 젊은 친구들을 어디서 요새 그 챗GPT 같은 경우, 네. 뭐 AI 같은 경우 선생님이 오래된 선생님이 6개월짜리 선생님인 거 아시죠? 나온 지 6개월 됐으니까요. 네. 꼭 알아둬야 될 게 희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네. 전 세계인이 AI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이 다 초등학교 1학년인가 아세요? 아, 그렇죠. 어차피 대학생이 없어요. 그러네요. 개발자 몇 명 빼고 네. 일반인들 다 1학년이에요. 똑같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포기해요? 1학년인데. 네. 그래서 젊은이들 요새 공부할 때 보면은 6개월짜리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기꺼이. 어디서 배워요? 다 커뮤니티 카톡방 같은 데서 배워요. 100명, 200명, 50명. 어른들이 공부하려고 다시 대학 갈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싸게 공부하는 게 책 3권만 읽으면 대충 파악이 돼요. 그리고 요새는 뭐 무료로 가르쳐 주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무료로 하는 정보도 너무너무 많고 실제로 얼마나 그런 많아요. 수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죠? 이제 또 저도 그런 수업을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수업을 하면서 아주 그냥 더 공부하고 싶고 인텐시브하게 가르쳐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게도 하고 그래서 진짜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지난 3년 동안 디지털 튜터를 양성했거든요. 2만 명이 수업을 들으셨고 5천 명이 자격증을 땄어요. 와. 그 디지털 튜터들이 뭐 하시냐 하면은요. 시니어 분들 그 휴대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1대1로 나가서 다 가르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상인분들이 온라인에 가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굉장히 매출을 중요해요. 일으킬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 그 전통시장에서 시금치가 5단이 남아서 내일 시들어 가도 못 팔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얼른 올려요. 그렇죠. 온라인 가게. 할인된 가격으로 하면 5개인데 한 개에 500원씩 딱 1시간 동안 팔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시장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뛰어가서 그걸 사가요. 그런 온라인 가게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디지털 튜터들이 나가서 도와줘요. 이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고 돈을 벌면서 세상에 없는 직업을 갖게 되셨거든요. 네, 엄청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이 자존감으로부터 도태됐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공부해서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공부하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요.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나요?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요즘에 제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앞으로는 그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배우는 사람의 구분이 없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옆집 사람이 스승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장어탕을 30년간 너무 잘 끓였어. 그럼 반드시 장어 가게를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에 30팩씩만 팔게요 하고 SNS에 올리면 그분은 자기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트럼펫을 10년간 불었어요. 요거 우리 커뮤니티에서 내가 50명씩 가르쳐 드릴게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개인이 강화된 세상으로 변해간다고요. 디지털 세상 때문에 개인을 강화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거든요. 앞으로 메타버스 나오잖아요. 이제는 네이버, 구글 같은 데만 플랫폼을 갖는 게 아니라 개인이 플랫폼 하나씩을 다 갖게 될 거예요. 네. 자기 결제 시스템을 붙이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되게 중요해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 3개 정도, 이거는 이것과 연결, 이것은 공부, 이것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해 나가면서 이렇게 뭔가 나를 끈을 갖고 딱 나답게 추진해 나가는 걸 지금부터 한 10년 계획 잡고 꼭 해보세요. 나 스스로 그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서 스스로 잘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나 스스로를. 그러니까 나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명언이십니다. 나라는 생태계를 좀 잘 만들다 보면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불안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앞으로 개인적인 목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워낙 여러 가지를 많이 꿈꾸시고 또 실천으로 옮기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제 이 마흔 수업 책이 영문으로 나와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간 기념 강연을 미국에 가서 해야 돼요. 네. 물론 다 한 1시간 정도를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요즘에 그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매일 하는 건 힘들지만 네. 저는 어른에게 제일 중요한 외부 자극 그 루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월요일 날 5시에 이미 뭐 몇천 명이 오셔서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미라클 모닝이니까 우리가 미모리안이라고 불러요. 네. 그분들과 함께 계속 가면서 한 분 한 분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또 다른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작지만
강한 그런 미라클 모닝 미모리한 분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제 미래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챌린지는 이렇게 어떻게 참가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같이? 네, 보통 우리 그거 유튜브로 하거든요. 아. 새벽 5시에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4시 40분에 비밀 링크가 갑자기 딱 배달돼요. 문자로. 네. 되게 재밌어요. 게릴라처럼 탁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 몇천 명 이미 와 있겠죠. 그러면 서로 유튜브로 같이 댓글 쓰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다이어리를 다 같이 써요. 그래서 다 같이 서로 응원하고 리뷰하고 제가 매일 다른 월요일마다 다른 강의를 하고 새로운 트렌드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뒤처지지 않게 도와드리고 한 1년 정도 저는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시선의 변화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미라클 모닝 요새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나 혼자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동기부여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1년 뒤에 달라진 내 모습을 좀 꿈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라서 좀 아쉬운데 네. 지금도 현생을 열심히 살아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세요. 제발 현재를 너무 굉장히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오늘보다 더 소중한 내일이 있지 않아요. 정말 있지 않아요. 내일은 못 보던 애잖아요. 네. 일단 본 애를 사랑해야 못 본 애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나한테 온 이 아이, 오늘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잘 사랑하면서 잘 메꿔가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른이라면 오늘이라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엔 이미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또 4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가 일종의 성장 매뉴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강연 기대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저희 센토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